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 비어건입니다. 자, 오늘 2018년 3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네, 어제 좀 동영상을 하나 찍어 올렸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화요일 뒤늦게 좀 영상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화두, 뭡니까? 화두는요, 이거죠. 이거 지금 보시면은 어제 그 네이처 셀의 점 하한가, 그렇죠? 이제 장 시작과 동시에 점 하로 시작을 해서 한 10% 정도 잠깐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다시 하한가, 엄청난 매도 물량을 하한가 매도 물량을 떠안고 주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시작과 동시에 주식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다가 이제 종가상으로는 뭐 이렇게 회복을 한 것도 아니네요, 그죠? 0.23%로 끝났으니까 채굴기를 좀 끄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3,700원으로 오늘 네이처셀이 지금 주가가 끝났습니다. 자, 식약처에서 이제 뭐 조건부로 그 대인성 관절염이죠. 골관절염 치료제를 심사가 들어갔는데 뭐 중앙약사입니까? 하여튼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이걸 좀 빨리 좀 신청을 하자,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거를 좀 신청을 했는데 국내 식약처에서 이제 그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시총이 1조 넘게 증발했다 뭐 이러면서 이런 이슈가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좀 굉장히 불안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이게 또 뭐 거품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게 돼 있죠. 근데 바이오주라는 것은, 제약 바이오라는 것은 거품 속에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거품 속에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보세요. 공매도인데, 공매도 뭐 누구나 어디 들어가면 이게 아무 데나 들어가서도 볼 수 있죠, 요새. 자, 3월 16일 날이요. 그러니까 하한가가 나오기 전에 최고가 62,200원 종가로 끝난 3월 16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이죠. 자, 이날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거래량이 660만 주인데 공매도 수량을 보세요. 공매도 수량이 38만 5천 주. 38만 5천 주네요. 이제 매매 비중으로는 사실은 그 전날, 뭐 전전날 매매 비중으로 따지면 6.8%, 7.3%.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피크를 찍었는데 이날이요. 7.38%. 11만 주 공매, 목요일이죠. 자, 그리고 금액으로 따져봤을 적에는, 공매도 금액으로 따져봤을 적에는 참 기가 막히게도 이날입니다. 62,200원 최고가를 찍었던 그 자리, 그날 38만 5천 주가 나왔는데 공매도 수량이요. 단순 수량으로 놓고 봐도 최대 물량이고 금액이 무려 236억 원어치 맞습니까? 230억 원어치가 물량이 이 네이처셀 한 종목에서만 이 피크를 찍었던 62,200원대 엄청난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일간의 공매도 물량을 합치면 이 돈이 얼마입니까? 네, 500억, 400억 원어치 되네, 그죠? 400억. 3일을 합쳐봤더니 금액을 얼추 400억 원이 좀 넘는 금액이 피크에서 떨어졌습니다. 공매도 물량이요. 보십시오. 자, 이 순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요 3일에 걸쳐서 지금 60분봉 보고 계신, 30분봉이네요. 정가선 아닌가요?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3일 요 구간에서 공매도 물량이 400억 원어치가 떨어졌다. 참, 아니 공매도는 무슨 뭐 알파고가 때립니까? 공매도를 어떻게 저 꼭지에서 가장 비싼 금액에서 주가가 가장 비싼 꼭지점에서 저 자리에서 어떻게 공매도 포가서 이렇게 가동이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인데요. 3일. 자, 저 구간에서 54,000원에서 62,000원을 찍었던 저 주가 최고가 지점에서 정확하게 가장 비싼 구간에서 공매도 포가 400억 원이 가동이 됐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 뭐가 나왔습니까? 주식 거래가 안 되는 주말 동안에 뉴스가 장이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 떴죠. 예. 토요일, 일요일 그 휴일 구간을 이용해서 악재 뉴스가 터졌습니다. 식약처에서 반려가 됐다. 조건부 허가가 신청이 허가가 되지 않았다. 그랬더니 월요일날 장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점 하한가로 시작을 해요. 그냥 하한가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하, 이 주식을 매도포를 가동하는 돈이 많은 주체들은 거기에 뭐 기관들도 있을 테고요. 기관이 아마 상당수 물량이 들어갈 겁니다. 나쁜 놈들이라는 소리를 그래서 듣는 겁니다. 저 뉴스를 개인들은 어떤 그 오피셜을 통해서 뒤늦게 그렇죠.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매도포를 가동했던 이 네이처셀의 집중 포화를 매도 포화를 가동했던 세력들은 이미 그 뉴스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앞서 그 가상화폐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때도 폭락할 때 보면은 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인터뷰를 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그 직원들이라든가 어쩌면 그 어떤 특정 세력들은 그 정보를 미리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뭐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미리 판다거나 매도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저점에서 다시 사는 전략을 실제로 사용을 했다가 난리가 났죠. 예. 금융위원회인가요? 그 직원이 뭐래 가지고 그 도덕적으로 그게 모럴 해저드 아니냐 이거죠. 주체들이 어떤 뉴스와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주체들이 정보를 미리 선취매해서 정보를 자기네 배를 불리는 데 사용을 한다. 그런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주식판에는 더 심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그 뉴스라든가 또 뭐 재료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하다. 우리가 정보의 속도전인데 그렇죠? 누가 더 빠른 정보를 미리 선취매하느냐. 그 21세기 정보 시대에 그것은 곧 우리 계좌와 직결이 되는데 계좌 잔고와 이번에 사태에서도 보시다시피 네 절대 그 주도 세력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실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애시당초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끝났나요? 끝났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품인가요? 이제 주식이 죽어가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일봉상 먼저 보시면은 생명선은 아직까지도 밑에 받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서 누군가는 지금 주식을 사 모으고 있을 테고요.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이게 밑에 에너지 차트가 또 안 찍히는데요. 아직 그 크로스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주봉상은 하늘의 피크가 좀 나왔고 월봉 종가선상은 아직 검정색이네요. 아직 진행 중인 상태고 60분 봉을 한번 보십시오. 자, 60분 그 네이처셀의 60분 그 분봉 종가선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60분 봉상 제2생명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본격 그 상승을 했던 구간, 휩스를 한번 주고 페이크를 한번 주고 끌어올렸던 5,800원, 5,900원을 찍었던 10월 8일, 그렇죠? 10월 8일, 10월 19일 10시가 되겠네요. 10월 19일. 자, 여기서부터 랠리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구간의 제2생명선, 또 이렇게 제1생명선을 타고 가지만은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지고, 또 누군가 매도포를 가동하게 되면은, 조정이 오는데 어디까지 조정이 오는가 보십시오. 자, 계속 잘 나가죠. 생명선을 타고요. 이렇게요. 일시적으로 깼더니 역시나 제1생명선을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11,000원, 12,000원대에서 다시금 주가를 돌리면서 생명선을 타기 시작하죠. 60분 봉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깨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 이제 고점 중은 나오니까요. 네, 어디까지 밀립니까? 자, 보십시오. 제2생명선을 훼손을 하지 않고 있죠. 제2생명선을 훼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27일, 1월 9일 2018년 이런 자리 보십시오. 자, 이렇게 생명선과 60분 그 종가선 라인이 중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을 안 합니다. 자, 이거는 다시 위로 튄다는 얘기죠. 강하죠. 마치 그 외줄타기 하는 고개사가 외줄에서 튕겨 오르듯이 이렇게 주가가 튀고 있습니다. 22,000원대죠. 저기가요. 이 구간이 2018년 1월 15일 구간입니다. 자,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요. 생명선을 계속 타고 가다가 또 어디서 튑니까? 60분 봉상 보고 계십니다.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현재까지. 자, 2018년 2월 28일. 2월 28일이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튀네요. 생명선에서 맞습니까? 60분 봉만 우리가 보고 있었어도 네이처셀의 어떤 그 주가 흐름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인데 한번 보십시오. 네모나게 된 구간은 아까 그 공매도포를 가동한 그 구간이죠. 사실은 이미 예견된 악재였어요. 예견된 어떤 악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악재를 이용해서 공매도포가 여기서 400억이 고가 라인에서 가동이 됐고요. 주가가 이제 하한가, 한 번의 하한가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대의 오늘이죠. 오늘 하락분까지 포함해서 자, 6만 고가 6만 한 5천원 구간에서 저가 한 4만원 밑에까지 3만 7, 8천원 그 밑에가 될 수도 있겠어요. 종가 라인이니까요. 아무튼 간에 자, 여기까지 진폭이 지금 한번 크게 주가가 출렁거렸는데, 자, 거기에 또 뭐가 있나 보십시오. 어디서 주가가 튑니까? 역시 60분 라인 앞쪽에서 계속 주가를 태우고 있었던 제2생명선을 저렇게 반등을 다시 주고 있는 그림이죠. 자, 그랬더니 이 앞전의 그림들을 근거를 삼는다면은 이 주식을 그 네이처셀을 5,000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보냈던 주도 세력이 드라이빙 하는 라인을 보고 계신데, 자, 그 구간에 들어왔어요. 다시. 그렇죠. 누군가는 오늘 누군가 이 저점에서 4만원 밑에서 누군가는 쓸어 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특히 이 주가를 계속 주도를 하고 있었던 드라이빙 세력들은 오늘 다시금 매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저기서 조금 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간에 좀 이익 실현을 꼭대기에서는 못했지만은요, 중간쯤 어디에서 이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금 저 60분 라인 제2생명선 라인 근처에서 다시금 저도 조금 소량 들어갔습니다만, 자, 오늘 그럼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십시다. 일단 그 시총이 오늘은 얼마인가? 2조 3천억까지 좀 떨어졌네. 그렇죠? 2조 3천억까지 떨어졌고, 잘 보십시오. 오늘 3월 20일이죠. 3월 20일인데 보시다시피 여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쁜 놈들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14일부터 매도를 치잖아요. 14일 여기입니다. 3월 14일부터요. 뜬금없이 대규모 외국인 물량과 기관 물량과 프로그램 물량이 약속이나 한 듯
그 앞전에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상당 기간에 걸쳐서 물량을 매집하더니 쓸어 담더니 지난주 목요일이나 그 수요일쯤 되겠네요. 수요일부터 지난 중반부터는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물량을 쏟아내요. 대규모 물량을. 외국인 26만 주, 기관 59만 9천 주, 프로그램 약 8만 주 하루에 어마어마한 물량을 수요일부터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어떻습니까? 이 물량을 합치면 대단하겠죠, 사실은. 그러고 오늘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정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저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늘 다시 보십시오. 3월 20일이죠. 3월 20일 거래량이 3,300만 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대 거래량인데, 오늘 거래 대금이 한 1조 4천억 원이 떨어졌죠. 1조 4천억 원 보십시오. 이 거래량. 자, 1조 4천억 원의 거래량이 떨어졌는데 오늘 다시 얘네들 사들어오는 거 보세요. 예? 외국인 약 39만 주, 기관 7만 3천 주. 야, 기관이 얘네들이 손이 제일 작네. 자, 프로그램 다시 32만 주 가량. 다시 삼거리가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저가권에서는 아까 보셨던 이 저가라인 이 제2생명선 부근에서는 다시 주식을 끌어모았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 그거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명백히 그러나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는 가느냐? 제1생명선 여기 보이죠? 여기까지는 가겠습니까? 맞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주가가 5만원대 위에 있는 여기 그 제1생명선 60분 봉상이요. 여기까지는 가야죠. 여기까지. 자, 과연 내일 주가가 저기까지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네, 네이처셀이 C약제에서 조건부 승인을 반려를 받았는데, 이걸 꼭 심사한 주체들 우리가 꼭 욕을 하고 돌을 던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이게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서 접촉사고가 나도요. 100%라는 게 있습니까? 요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100%는 드물어요. 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나에게도 어느 정도 실수는 있다는 거예요. 네, 쌍방 간의 어떤 사고의 접촉의 어떤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여기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네이처셀의 어떤 그 행태에도, 회사 자체의 어떤 행태에도 약간 빈틈이 있었을 거예요. 충분한 데이터를 제시를 못했다든가 조금 성급한 측면, 혹은 이 줄기세포 바람을 이용해서 어떤 그 대중들의 기대심들을 이용해서 좀 성급하게, 조금 아마추어틱하게 준비가 조금 덜 돼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네이처셀의 경영진들과 연구진들 그리고 마케팅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조금 행태를 다시 보인다 그러면 곤란하다.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좀 일본이나 미국에서 준비할 때는 당분간 한국에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방 승인 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게임의 왕좌의 게임이죠. 왕좌의 게임. 그 왕좌에 올라가서 앉기 위해서는 거기에 앉아있는 누군가 지금 내려와야 돼요. 예? 근데 누가 그걸 비켜주겠습니까? 쉽게 내려오겠어요? 그 왕좌에서요? 끌어내려지는 행태가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완력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 알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그러면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월드컵을 나가는데도 우리가 4년마다 오는 월드컵 나가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나라들이 사활을 걸잖아요. 거기에 돈은 돈이 둘째치고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자, 잡설이 좀 길었습니다. 시장에 네이처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이 줄기세포를 대표하는 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런 이벤트를 이용해서 또 미리 정보를 선취한 세력들의 어떤 공매도 오프가 가동이 되면서 그 와중에 개미들은 지금 엄청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자, 미리 주식을 좀 싼 가격에 담아서 그 상승분을 깔고 앉아 계시는 분이라면 아직도 수익이 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별로 겁이 안 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주식을 저가에 살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것이 과거의 일이 되었을 적에 과연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는 언제나 철저하게 마이너다. 시장에서 밥입니다. 밥. 저들의 밥이죠. 그거를 여실히 보일 수 있었습니다. 주식판에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동호회요? 저는 동호회 같은 데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왜냐? 올라갈 땐 좋죠. 같이 먹을 땐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동호회에 있는 평소에 친해놓은 사람이 언젠가는 뭐예요? 예? 내 적이 되는 겁니다. 나 먼저 어떻게든지 이 주식을 먼저 누군가는 팔게 돼 있는 거거든요. 민망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은 집단 스포츠가 아니에요. 축구나 뭐 또 농구 같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여러 이익 집단들이 여기에 연관이 돼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개인 스포츠입니다. 골프와 같은 겁니다. 아니 골프를 뭐 누가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주고 대신 뭐 홀컵 옆에다가 붙여줄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주 외로운 싸움입니다. 물론 캐디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옆에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우스 클릭을 하는 주체는 언제나 남이 아니고 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과는 내가 다 떠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길러야 됩니까?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리스크를 분산해야 되고요. 한 종목에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것을 큰 어떤 사례로 삼아 보겠습니다. 이번에.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파미셀이요. 이 네이처셀이 주춤하는 동안 그 자리를 지금 메꾸고 있습니다. 파미셀이 지금 그 기사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7,400억 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먼저 일봉 종가설을 보시면 이런 형태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상승 삼각 패턴이 나오죠. 일봉상 보세요. 여기서 누군가 주가를 굉장한 그 공을 들여서 한 1년여 가까운 공을 들여가지고 이 상승 삼각 패턴을 만들었고요. 저 역피라미드 형태에서는 누군가 주식을 모아가는 겁니다. 이 자리죠. 일봉상 지금 그렇습니다. 먼저 일봉을 보여드릴게요. 자, 평균 매집 단가 6,200-300원 됩니다. 자, 파미셀의 주도 세력들은 물론 그 전에도 주식을 많이 끌어모았겠으나 최근에 7,000원대에서 지금 오늘 12,000원까지 그 급등을 이뤄냈는데 이 구간의 급등을 이뤄낸 에너지는 저기 있습니다. 6,200-300원대에서 모은 물량이다. 최근에 그 물량이 기반이 돼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튀고 있는데 주봉 종가선도 한번 보십시오. 자, 파미셀의 전고점이 구간이 여기죠. 사실상 최고가 라인입니다. 저기가요. 진입을 했습니다. 한 그 3-4개월 그리고 그 전에 형성되었던 네이처셀의 그림과 상당히 유사하죠. 네이처셀이 본격적인 시세가 났던 구간과 지금 똑같은 행태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파미셀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여기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성체 줄기세포죠. 이제는 그 바통이 일로 넘어왔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네이처셀은 한 방을 맞았죠. 당분간 그네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공은 파미셀에게 넘어왔습니다. 과연 파미셀과 여타 그 줄기세포 업체들 차바이오텍이라든가 만트로젠, 메디포스트 이런 업체들이 자, 국내 시장에서 과연 누가 친식약처 기업이냐? 그래서 그렇죠. 누가 기득권 세력과 좀 이게 연줄이 있는 기업이냐? 뭐 답은 나오죠, 그렇죠. 차바이오텍이라든가 메디포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파미셀은 약간 중립적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월봉상 종가 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최고가 라인을 보십시오. 이 최고가 라인을 월봉상 지금 넘었습니다.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앞서 네이처셀의 경우처럼 떨어졌다가 다시 재돌파를 저 라인을 하게 되면 12,000원입니다. 보기도 쉽습니다. 자, 주봉상은 아직 고가 라인이 여기 있습니다. 14,000원에 있습니다. 저 라인 지금 일단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거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셀처럼 대중의 그 어떤 쏠림이 기대와 쏠림이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네이처셀 같은 대규모 뭐 만원대에서 지금 보면 6만원 왔으니까요. 비슷합니다. 가격대도 네이처셀의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네이처셀의 이 구간과 상당히 지금 모양이 비슷하죠. 이 구간에 전부 빨간 피크였죠. 제가 앞전에 동영상에서 다 찍어 드렸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전부 이게 빨간 피크 라인이었다 이게. 그런데 고가로인 돌파 신고가로 가면서 이게 검정색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 2015년 16년에 있었던 피크를 넘었던 네이처셀의 이 그림과 파미셀의 현재 그림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과연 이 네이처셀처럼 저 라인을 넘어갈 것이냐. 제가 볼 땐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신고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면서 또 어떤 학습 자료로 삼아 보겠습니다. 강력하게 돌파하고 이 라인을, 최고가 라인을 제지받는다면 거기서 사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은 게 아니고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 안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돌파하는 주식이요. 돌파하고 지지받는 주식입니다. 자, 동성제약도 최근에 상당히 좋죠.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재료가 있더라고요. 6천억이네요. 매매 동향은 아직까지는 뭐 개인들이 올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큰 주체들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만, 야, 개인이 이걸 이렇게 드라이빙을 하나요? 보십시오. 자, 동성제약 한번 주봉 종가선 보고 계신데요. 자, 이렇게 제2생명선을 밟는 자리다. 그렇죠.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튀었던 자리는 주봉상 제2종가선이다. 제2생명선이다. 맞습니까? 저 자리죠. 저기서 탁 튀었더니 그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한번 또 튀었죠. 자, 뭔가 여기서 보세요. 한번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었죠. 왜? 그 상단에 있는 제1생명선이 어떻습니까? 쌍봉 형태로 지금 이렇게 꺾이는 형태잖아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내려오죠. 주가가 이렇게요. 데드가 났습니다. 두 개의 생명선이 여기서. 그렇죠? 이거 근데 뭘로 봐야 되나요? 초급등 이전의 마지막 어떤 개미 떨구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약간 치밀하게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누군가 쓸어 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긴 기간, 대략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주가를 역비례를 만들어서 주봉상 저기서 역피라미드에서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누군가 두 번의 바가지를 크게 쓸어 담았더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2생명선을 다시 골든 냈고요. 지지를 받아야 되느냐? 지지를 받는 W 패턴이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약간 머리로 두었지만은,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5,000원대에서 어떻게 뛰나 보십시오. 어디까지 왔습니까? 23,000원까지 왔고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네요. 무서운 패턴인데, 자, 이런 패턴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오면 한번 우리가 실제로 매수에 가담을 해봐야 됩니다. 자, 월봉인데 한번 보세요. 제 이생명선이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렇죠? 2006년 6월. 이 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이에요. 모진 풍파를, 별의별 모진 풍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1990년부터 상장을 했으니까. 그걸 이겨낸 기업이다. 훈장을 어깨에 하나 달았습니다. 가슴팍에. 그게 뭐냐? 요 2,000원대부터 나오는 제2생명선입니다. 월봉사.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저 제2생명선이 뭘로 작용을 합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맞고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이시죠? 그러나 뚫고 올라올 때는 우리는 이런 데서는 따라 붙는다. 다른 기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반등을 주거나 깨고 일시적으로 깨면 더 좋은데, 월봉상으로는 지금 이런 자리가 최고 급소 자리였네요. 좀 멀긴 합니다. 그렇죠? 저런 피크를 확인을 했더라면, 자, 골든 트라이앵글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인 역배를 만들어서 누군가 주가를 쓸어 담았다. 삼성전자에서도 나오고 LG 생활건강에서도 저 자리가 나옵니다. 네이버에서도 두세 번 나왔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월봉상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의도적인 역배열을 만들어서 저렇게 민다. 최근에 다원시스에서도 저게 나왔는데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실까요? 보십시오. 다원시스에 제가 앞에 동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월봉입니다. 나왔죠? 그리고 골든이 나왔고 지금 지지받습니다. 사야 됩니다. 이제 개인들이 여기서 사야 되는 구간이 왔어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다 그랬습니다. 저런 구간은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찍어드립니다. 삼성전자 월봉 한번 보십시오. 저기 한 두세 번 기회가 나왔죠. 삼성전자요. 어딥니까?
보이시나요? 골든 트라이앵글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트라이앵글 3개 나오죠. 하나, 둘, 역별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렇고요. 이 앞전에서도 작은이나.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사실 살 수 있었던 구간은 바로 저런 큰 의도적인 역배열 이후에 다시 골든 나는 구간이다. 그렇죠? 저런 구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단 기업이 좋아야 돼요. 성장이 담보되는 기업이어야 저런 게 가능합니다. 동성제약 그렇게 가고 있네요. 자, 이지바이오 계속 생명선 탑니다. 좋습니다. 매출액 보세요. 영업이익하고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지금 매출액 1조 4천억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는 빌빌 기고 있어요. 이거 크게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4천억입니다. 자, KMH 지금 찍어드리는 종목은 지금 실적과 종가선이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빨리 찍어드릴게요. 자, 보시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지전자 시총 2,200억 원에 자, 겁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금액이 매출이 올해 1조 5천억 찍힐 것 같은데요. 이거 보세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근데 시총 2,800억 밖에 안 돼요.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사야 됩니다. 메카로 마찬가지입니다. 극적인 매출 신장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엔지 마찬가지고요. 이 보세요. 이거를 지금 보세요. 재무제표. 대아TI 마찬가지입니다. 극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이 좋아집니다. 경농 그러면서 주가는 지금 아직 큰 상승을 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농은 왜 안 뜨나요? 경농은 모르겠습니다. 텔콘요? 텔콘 어쩐 분이 지금 찍어달라 그래서 요건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좋습니다. KG 케미칼이요. 네, 다 같은 맥락이면 KG 케미칼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죠. 매출이 역시 1조 4천억 원가량 되고 영업이익 1,000억 넘어가고 당기순이익 300억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3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시장에서 네이처셀 같은 바이오주만 있는 게 아니다. 오량주로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을 찾아보십시오. 종가선과 이 500억 돌파, 영업이익 500억 돌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동영상 줄이겠습니다. 시장이 혼탁하지만 잘 대응하셔가지고요. 좋은 종목들은 추가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펴보시고 절대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오건이었습니다.